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권 1장 보험의예의 제3절과 제4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교재 출력하셨죠? 교재 출력하셨으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역선택과 도덕적 위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과 수지, 상등의 원칙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은 우리가 말하는 1차 시험에서 이미 여러분께서 보험편을 공부하면서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손보상의 원칙. 그 다음에 5번째,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6번째,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과 보험약관. 여기서 이제 보험약관. 그러니까 1번, 2번, 그리고 6번의 보험약관. 이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설정해 주시고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의 기능을 한번 보실까요? 보험의 기능은 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겠죠. 역기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역선택, 보험 사기, 도덕적 해이, 이 부분이 뭐 1차, 기존에 1차 공부하셨던 분들이니까 확인되겠죠. 역선택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높은 위험을 감추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수의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간 경화가 있는데 이걸 숨기고 암보험에 들었을 경우에 뭐 간암의 발전할 확률이 높다고 통계적으로 하니까 그냥 이 역선택. 보험 사기는 뭐 잘 아실 거고. 다음 도덕적 해이는 부당이득 청구하는 거예요. 이제 뭐를 해줘도. 이건 뭐냐 그러면 뭐 이건 뭐 다 우리 지금 교재에서는 뭐 도덕적 위태로 많이 나오는데 이건 바꿔 말하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간단한 접촉 사고인데 그 안에 뭐 부품이 망가졌다는 등 해서 부당 청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보험의 순기능 뭐겠습니다? 손실 회복. 그렇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나 회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불안감이 감소한다. 그럼 개인이나 기업의 불안감이 다 해소되겠죠. 그래서 뭐 개인은 뭐 자동차 사고, 자동차 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면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폭발 사고가 있고 가스 누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그걸 관리를 잘하고 보험에 듦으로 인해서 그 횟수가 적지만 발생했을 때 손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안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죠. 다음, 시효력 증대. 이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소가 돼서 앞으로 그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그 화재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접수함으로 해서 다시 공장을 짓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계약자의 시용력을 높여줄 수 있다. 왜 그냥 일정 수준까지는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투자 재원 마련이라는 것은 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적립된 보험료를 적립해서 그걸 뭐 다른 기업에 투자한다든가 그럼으로 해서 보험자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에게는 특별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성 기여. 왜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떠한 그 유한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를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상당히 학술적인 부분입니다. 손해평가사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지만 이건 상식적인 수준이니까 읽고 이해하는 부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외워야 돼?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의식을 고양한다. 그럼 안전의식이 고양되면 보험 운영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위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보험의 역기능, 뭐 사업비용이 자, 보험의 역기능은 것은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 매달 보험료를 월납을 한다든가 연납을 한다든가 해서 보험금에 따른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보험 사기가 역기능의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게 되는 이런 보험 사기. 이건 쉽지 않게 여러분께서도 뉴스나 또 언론에서 접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 과장으로 인한 도덕적 해인 거죠. 손실 크기를 부풀려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거. 여기 얘 같은 거 읽어보시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 이거 뭐 도덕적 해이 뭐 이렇게 했었는데 도덕적 위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선택, 도덕적 위태. 자, 그러면 역선택은 뭐냐 그러면 그 계약 자체가 손실 발생이 가능성이 커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보험을 듦으로 인해서 자기는 손실, 그러니까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므로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득을 취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전체를 다른 보험 계약자에게는 피해, 그리고 보험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역선택. 그러니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미리 고지를 해야 되지만 고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고지 의무 위반 잠시 나오겠지만 계약자 측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바로 역선택이 되겠습니다. 그거 뭐 역선택이 어디에서 나왔다 이런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위태는 뭐냐 그러면 그 손해액을 확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발생했던 거. 그 이해해 보시면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도덕적 선택과 위태의 비교인데 그 위태의 비교를 해라 하면은 유사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사점은 뭐냐 그러면 실손을 보장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왜? 손해보험은 이익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0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을 들고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초과보험을 들 경우에 초과보험 같은 경우는 다 걸러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 부풀려서 보험금을 청구한다? 그러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손을 보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손해보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다? 보험 가액에 비해 보험 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발생. 이게 초과보험인데 초과보험이 상당히 많은 점검을 합니다. 중복보험 같은 경우에 이게 사기의 위험성이 있냐 없느냐 미리 다 검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험 가액은 우리가 말하는 최대 손해액이에요. 최대 손해. 그리고 보험 금액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보험 금액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다음 공부를 하게 되면 보험 가입 금액으로 할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죠. 그래서 보험 가액이 100원인데 이게 이제 여러 군데 보험을 대서 초과보험인 거죠. 보험 금액, 받을 보험 금액에 의해서 1억으로 했다. 그럼 반드시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태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태를 그죠. 이러한 이익은 뭐다? 그 선택한 하나의 보험 계약자, 당사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피해는 보험자,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 선의의 계약자들이 돌아간다. 그래서 보험사 정상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사점 하나, 둘, 셋 반드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차이점.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는 이게 보험 전이냐 보험 후냐. 역선택은 보험 전에
고지 의무에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가입하고 사기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보험 전에 계약 체결 전에 높은 위험을 가진 사람이 가입을 해서 사고 발생 확률을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위태는 계약 체결 후에 고의나 인위적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뭐 고의로 인해서 하는 도덕적 위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뭐 자동차 사고에서 뭐 과다 청구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점이 뭐냐면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 그리고 도덕적 위태는 언제? 계약 체결 후. 이걸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해보험의 이해인데 뭐 손해보험은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물 재해보험이 뭐다? 가축 재해보험이 뭐다?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손해보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만큼 보상해 준다. 이게 바로 손해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의 원리, 뭐, 앞에서 똑같이 다 얘기했죠, 뭐. 보험에서 위험 분담. 당연히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을 하기 때문에 위험 분담해서 경제 손실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할 수 있다. 다음은 위험 대량의 원칙. 이건 뭐 대수의 법칙, 아까 했던 뭐 대수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건데, 대수의 법칙은 뭐다? 위험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 많아지면 사고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다. 손실도 예측할 수 있다. 자, 대량의 원칙은 뭐냐면 발생할 확률 사고와 함께 사고에 발생할 손해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위험 대량의 원칙. 그래서 이건 보험계약의 단체성의 특성을 갖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잘 보시고 다음 우리가 말하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과 수지 상등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잘 확인해 주시기 하고 학습 목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뭐냐 그러면 급부, 그 다음에 반대급부, 주는 것과 받는 것. 그러니까 주는 것은 뭐예요? 보험료. 계약자 입장에서 받는 것은 보험금. 그렇죠? 이 기대치가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라는 것은 지급한 보험금과 그 보험금이 발생할 확률이 동일해야 한다. 참, 수지상등의 원칙은 이게 걷는 것과 지불하는 게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수입 보험료 총액과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지급한 보험금의 총액이 같아야 한다는 게 수지상등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두 원칙을 구분해라. 수지상등의 원칙과 그 다음에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수지상등의 원칙은 뭐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하고 지급된 보험료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어쩌다 전체적인 입장. 그러니까 수지상등 원칙은 계약자 전체의 입장 관점에서 본 거고 급부 반대급부 원칙은 뭐다?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원칙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득금지의 원칙은 뭐 손해보험의 대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해본 손실만 보상해준다.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득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규제 뭐다?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규제로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 대위. 자, 초과보험은 뭐다?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 보험 가액 금액이 크다는 거죠. 사기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초과보험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중복보험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실비보험 있지 않습니까? 실비보험을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 가입을 해요. 두 개, 실비보험 두 개예요. 그래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정산을 했더니 1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A라는 회사에는 6만 원 내고 B라는 회사는 4만 원을 낸다고 한다면 이 양쪽에서 100만 원씩 나오는 게 보험료가 A라는 회사는 6만 원, B라는 회사는 4만 원이면 양쪽에서 그래 나는 냈으니까 너도 A도 100만 원, B도 100만 원이 아니라 이득금지의 원칙이잖아요. 그럼보다 A에서는 6만 원 냈기 때문에 그래 너 60% 60만 원, B 회사는 40만 원 이래서 100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중복보험도 그러한 형태로 된다. 그 다음에 보험자 대위는 자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한 피해. 제3자에 의한 피해. 예를 들어서 시설이 화재가 났어요. 근데 화재가 제3자의 담배꽁초에 대한 실화로 된 거예요. 그럼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했다 해가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도 받고 제3자에게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을 받는다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누구에게 준다?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준다? 보험자에게 준다. 보험회사에 준다. 그게 바로 보험자 대위입니다. 여기에서 뭐 목적물 대위가 있고 청구권 대위가 있는데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 이것은 그 상법 638조를 보면 보험계약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계약의 이제 법적 특성인데 이게 뭐 어떤 뭐 쌍무 계약이다, 분료식 계약이다, 그다음에 뭐 유상 계약이다 이런 부분은 1차 시험 준비할 때 매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달달달 외웠죠. 자,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분료식 낙선 계약은 청약을 하면 거기서 승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법 제638조를 보시면 직접 읽어보세요. 상법 638조 끝부분이 이겁니다.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요식행위 없이 그냥 확인된다. 약정함으로써. 그래서 분료식 낙선 계약. 자, 다음은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자가 보험료 내죠. 보험료 내면 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누구다? 보험회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상호적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출연해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유상계약이다. 보험료를 내야 보험금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쌍무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가에 있는 채무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라는 것은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야 되고 그리고 보험자는 담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어떤 특정 목적물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채무 관계가 있는 쌍무 계약이다. 다음은 네 번째 상행위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손해보험 계약은 상행이라는 건데 상법 46조에 보면 상행위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놨어요. 그 중에 17번째 17호 보험. 그래서 보험은 상행위이다. 자, 다음. 자, 부합계약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얘기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자, 쉽게 생각합시다. 내가 집을 100만 원에 팔려고 해요. 근데 그 100만 원에 그래 이 집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 투자 가치가 있어. 그럼 100만 원에 사는 사람이 있지만 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합계약성은 보험자가 미리 약관을 만들어 놔요. 그럼 보험약관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합계약성이다. 그 다음에 최고선의성이라는 것은 보험계약은 어떻게 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 왜? 보험계약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체결되기 때문에 약간의 보면 뭐 로또나 복권처럼 뭐 사행계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있지만 따라서 최대선과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계속계약성. 이 계속계약성은 뭐냐 그러면 이 보험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일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보험 기간 동안은 계속적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따라서 계속 계약성이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잘 많이 일자 시험 때 외웠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은 뭐 실손보상 계속 얘기했죠. 이득금지의 원칙. 자,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는 기입평가계약, 대체비용보험, 생명보험이 있는데 기입평가계약은 우리가 상법에서 기입평가보험이고 그 다음에 대체비용보험은 우리가 말하는 신가보험. 그러니까 그 재달 금액, 재달 가액으로, 조달 가액으로, 재조달 가액으로 보상해 주는 거고 생명보험은 정해져 있죠. 그 금액이 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얼마로 정하에 따라 사망사고가 있을 때 그 금액을 특정을 지을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보면 기입평가보험이라는 것은 상법 670조입니다.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송아지가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근데 지금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사고 시 당시 가액이 150만 원인데 지금 죽었는데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있잖아요. 일단은 사고 당시 가액이 아니라 처음에 했던 가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정한 가액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협정보험 가액이 기입평가 계약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체비용보험. 대체비용보험은 우리가 말하면 그 상법에 손해액 산정기간 676조를 보면 신가보험이라고 하는데 뭐냐 그러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 가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 손해액 산정한다는 것은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산출한 재조달 가액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다? 우리가 말하는 손실보상의 원칙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림시설이나 인삼해가림시설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뭐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이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액이 딱 정해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술 1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이제 보험자 대의의 원칙. 보험자 대의의 원칙도 뭐냐 그러면 이게 손해보험에 있어서 이득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3자가,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그러한 권리를 어떻게 한다? 이전하는데 이것이 뭐 제3자에 대한 권리도 있지만 보험 목적.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폐차를 해야 돼요. 전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사고 나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손 처리하고 나니까 이걸 고철로 팔고 하면은 또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험 계약자가 가지고 있다면 이거 이득금지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보험의 목적물을 인수해 가냐. 그 보험의 목적물을 누게 된다?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된다. 그게 바로 목적물에 대한 보험 대의고, 그 다음에 아까 청구권 청구하는 거 있잖아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가져온 것은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청구권의 대의다. 그래서 목적물 대의 설명했습니다. 제681조 상법. 자,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 권리를 취득한다. 자,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권리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청구권 대의 다 설명했습니다. 자, 보험자 대의의 원칙은 뭐냐 그러면 1번 이익 얻는 거니까 이득금지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실 발생의 원인을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있어서 보험료가 뭐다? 인상된다. 왜냐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또 뭐다? 손해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만큼 이러한 경우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 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의 원칙에 대해서 했는데 먼저 보험계약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668조 보면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을 한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의 목적, 그러니까 피보험이익의 원칙이 없으면 보험계약의 목적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인데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험계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의 원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금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투자적 위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만 해주기 때문에 도박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피보험이익이. 그 다음 도덕적 위태를 감수한다. 왜냐하면 도덕적 위태라는 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 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손실의 크기를 결국 계약자의 손실 규모와 또 손실의 크기를 측정해 준다. 그러니까 그만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최대 선의의 원칙입니다. 최대 선의의 원칙은 쉽게 말하면 민법 2조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역선택 부분에 있어서 최대 선의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도덕적 위태. 그건 뭐냐 그러면 고지 의무가 있고 이것은 고지 의무라는 것은 언제다?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 체결 이후에는 위험의 증가, 위험의 변경이나 증가, 그 다음에 위험 유지 의무. 이것은 계약 체결 후. 그래서 이러한 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최대 선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까 계약자는 자신이 불리한 사실도 보험자에 고시를 해야 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위험의 증가, 위험 변경 금지 의무 등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 하다 보면 쭉 읽어보시면 되고 해제는 뭐냐 그러면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해서 소멸되니까 소급해서 계약을 무효가 되는 거고 해지는 지금까지 계속 되었던 계약이 장래에 없어진 거예요. 실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와 해지. 해제는 과거로 소급, 해지는 장래. 그리고 다음 상법 651조 보면 고지 의무 위반에 의한 그 계약 해지인데 이것은 상당히 좀 심하게 하죠. 중요사항을 고지를 안 하면. 그 중요사항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한 거죠. 그러면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언제부터? 한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3년에 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은 왜냐면 실제로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지 의무 위반 이 내용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담보 이런 내용이고, 자, 보험계약자의 당사자 의무인데, 자, 보험자의 의무는 어떤 거였어요? 그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험자 의무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그냥 자,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정확히 지급해 주는 게 보험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의무죠. 자, 다음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인데 이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자, 이것은 보겠습니다. 고지 의무. 고지 651조 아까 앞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사고 전에 이걸 진실을 알려야 할 계약상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미고지, 부실고지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언제? 3년 내 하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제외를 한다. 그래서 고지 의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차 때 다 공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 고지는 언제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야 된다. 다음 통지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이제 고지 의무에 이연 발생에 관련하여 보험자가 통지한다. 이연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652조에 있는데 했듯이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거죠. 안 해버린다. 이건 뭐냐 그러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하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를 했어요. 이혼 변경이나 고지 의무. 근데 이걸 보험료를 증액을 할 건가 아니면 해지할 건가. 이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이건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혼 변경 통지 의무 발생 요건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해야 한다. 보험 기간 중에. 그리고 또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입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여야 한다. 그래서 이혼 변경 통지 의무. 자, 이거 확인하십시오.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입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 자, 다음은 이혼 유지 의무. 이혼 유지 의무는 자, 보험자는 인수할 때 보험자의 동의 없이 증가시키거나 제3자에 의해서 증가시키도록 안 돼서 비흡연자로 생명보험을 들었다가 이게 흡연자가 되면 보험료나 이런 게 인상이 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에 보험료를 증액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그 보험사고의 발생 통지 의무. 보험사고 발생하면 통지를 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는 뭐 보험자에게 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통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발생하면 이제 본인이 다 책임을 지면 할 수 있지만 통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의 그 손해가 증가할 경우는 보상해주지 않으니까 그러한 통지의 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 의무. 다음 손해방지의 경감 의무인데 이거 상법 제680조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방지의 경감 의무. 그러니까 계약자나 피보험 보험사고 발생하면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어떤 거 뭐 빼든가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분야를 그래서 화재가 나면 가서 끄는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 쭉 보시면 특별한 내용이 아닌데 손해보험에서만 발생하는 의무고 인보험은 보험 수익자는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만 발생하는 의무다. 뭐 손해방지에 이제 보면 발생 시점 경감 의무는 언제다?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이라는 것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 때부터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더 커졌다는 것을 알 때부터 그 손해방지 경감 의무 시작입니다. 그리고 소멸 시점은 뭐다? 손해방지 경감 소멸 시점은 손해방지 가능성이 소멸할 때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쭉 보시면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해라. 뭐 콧을 때 했더니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뭐다? 우리가 말하는 기타 협력비용 전체를 다 보상을 해주죠. 자,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는 상법상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관에 그러한 사항을 해놨기 때문에 손해방지 경감 의무는 준수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고의 중대한 것을 변리할 때는 뭐다? 손해액을 그로 인해서 그 손해가 발생했지만 그것을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손해방지 경감으로 게을리함으로 해서 발생한 손해액은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손해방지의 경감 비용의 보상이라는 것은 상법에서 손해방지를 위하여 계약자 등이 부담하였던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뭐 기타 협력 비용은 뭐 100%다. 부담을 해주죠.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일부 보험은 비례보상의 원칙이라는 거죠. 비례보상. 그 일부 보험 뭐냐 그러면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이 있을 때 보험 가액 금액을 더 적게 하는 보험 가액 금액을 더 적게 하는 거. 그러니까 왜 이런 경우는 뭐 차가 100만 원인데 나는 차를 한 80만 원으로 신고해가지고 하려는데 이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나면 전소가 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80만 원만 되기 때문에 80만 원에 대한 보상, 비례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이제 부보 비율이라는 것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부 보험이라는 것은 부보 비율이 1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례 보상, 손해액에다가 보험 가액분의 보험 금액을 해서 비례 보상을 해준다. 자, 그러면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다음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보험증권은 그냥 어떠한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면 그 증거증권으로서 보험증권을 주는데, 보험증권에 뭐 기재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1과목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1차 시험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은 뭐 간단하게 요식증권이다. 그리고 증거증권이다. 면책증권이다. 상환증권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이다. 유가증권은 우리 손해보험에서는 좀 어렵고, 우리가 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해당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선화증권 이런 경우에는 유가증권으로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험의 약관인데, 보험의 약관은 자, 정의를 한번 보실까요? 보험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 약속해 놓은 거. 그러니까 약관을 정해놓고, 부합계약서니까 보험자가 약관을 정해놓고 계약을 할래? 안 할래? 그랬을 때 그런 약관입니다. 그 보험 약관에는 자, 우리가 말하는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보통 약관. 이게 보험 보통 약관을 일반적인 약관, 그리고 특별하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뭐 보충, 변경, 배제하는 것이 바로 특별 보험 약관인데, 우리가 흔히 특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보험 약관과 특별 보험 약관. 여기에서는 용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서를 바탕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용어를 이론서의 용어로 통일시키기 바랍니다. 네, 주관식 문제는 채점자의 성향에 따라서 답이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서를 기준으로 보통 보험약관, 특별 보험약관. 그래서 특별 보험약관은 보통 보험약관은 우선 적용되나 특약 조항을 이용하여 법에 금지한 내용은 가능하게 그죠? 법에서 정하지 않는 법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에서 해야지 그걸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 이거 보면은 그 허가를 받지 않은 법통약관은 사업상의 효력은 실제로 계약은 그 성립하지만 법적으로는 그게 재판에 가거나 했을 때 그 약관 사용할 때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통약관의 뭐 기본 원칙이 있는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항상 중요합니다. 1차 시험에서도 그랬었고, 내용이 모호하거나 객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해석상에 의문이 있는 경우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한다?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한다. 자, 그 다음 재보험은 이게 우리가 드는 원보험에 대해서, 재보험은 저희가 그 보험 계약자가 드는 게 아니라 그 보험자가 드는 겁니다. 자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제 그 재보험의 뭐 독립성인데, 재보험은 원보험, 그러니까 재보험 계약이 원보험, 그러니까 NH손해보험과 농민 간에 든 농작물 재해보험을 NH손해보험이 특정한 뭐 외국계 보험에 그 재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그 NH손해보험과 농민 간의 원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상법 661조. 그 재보험의 기능은 주로 위험을 분산하죠. 위험을 분산하는데 이게 양적 분산, 뭐 질적 분산, 장소적 분산인데, 양적 분산에서 보험을 인수하는데 이 보험을 화학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면은 재보험이 있으면 보험 인수가 100만 원 할 것을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개 보험으로서. 그 다음에 질적 분산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위험률을 분산시켜서 그 재보험을 분산시켜서 재정적 곤란을 구제할 수 있는 거죠. 많이 할 수 있는 양적 분산이지만 질적 분산이라는 것은 우리 자산금이 100만 원인데 여기서 50만 원을 보험금으로 나가버리면 어렵지만 재보험을 들어서 재보험으로 인해서 충당을 함으로 인해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질적 분산. 다음은 이 장소적 분산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특정 하나에만 그 회사에만 재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나눠서 해서 여러 회사의 보험을 들어서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위험을 분산한다. 이런 겁니다. 그럼 뭐 그렇게 되면 재보험의 특징은 원보험자 인수 능력. 이게 뭐 양적 분산이니까. 그리고 경영의 안전. 이것은 뭐 질적 분산이나 장소적 분산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보험 개발 촉진. 왜냐하면 재보험으로 인해서 경영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보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연습 문제는 이 5가지 반드시 여러분께서 찾아보고 직접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역선택과 도덕질대 유사점과 차이점. 그 중에서도 어떤 거? 차이점.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 반대급부 원칙의 차이점. 이거 뭐 전체로 보냐? 개별적으로 보냐? 그리고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뭐 불료식 낙선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계속계약성이다. 이런 부분 7개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자, 손실보상의 원칙 예외 3개 있었지 않습니까? 자, 기평가 계약,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뭐 손해보험 등등, 이게 3개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자, 보험 약관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뭐다? 우리가 말하는 약관에 대한 2가지, 그 상황 2가지, 어떠한 약관이 있고 어떤 약관 쭉쭉쭉쭉 이렇게. 그래서 이 연습 문제는 제가 특별히 답을 달아주지 않고 설명을 안 한 이유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강의가 딱딱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께서 직접 쓰고 표시를 하고 또 중요사항에 대해서 차이점, 뭐 유사점 이런 걸 반드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